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서울 중등 전문 상담 교과에 응시했었고, 공부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점수는 전공 50점, 교육학 19점, 그리고 2차는 98점으로 총점 169점으로 서울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차를 보고 이번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자가 채점을 했을 때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합격을 했을 때 사실 믿기지 않았고 2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1차 합격 결과가 났을 때는 많이 얼떨떨했지만 또 기쁜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최종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고, 무엇보다 제가 강의를 선택하고 또 제 상황에서 제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루시아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루시아 교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유명하신 두 분의 강의를 듣고 또 루시아 교수님 강의를 포함해서 세 가지 강의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샘플 강의처럼 들어보였는데, 사실 제가 초수이고 또 이제 학부는 상담이나 심리학 관련 전공이 아니고 이제 아예 다른 전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두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루시아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초수이고 타 전공에서 넘어온 제가 듣기에 강의가 알아듣기 쉬웠고, 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갔기 때문에 저는 루시아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루시아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으로 수강생을 참 열심히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같이 약간 공부하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고 또 이제 남편이 보통 평일에 항상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 독방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제 계속 점검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시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루시아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검색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수강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직접 이제 답변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제 카페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이제 노력을 하시겠지만 루시아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루시아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초수였기 때문에 이제 임용시험 자체가 아예 초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 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루시아 교수님이 처음에 1월에 강의를 하실 때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거를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반복해 주시고 또 이제 퀴즈반이나 복습반에서도 이제 반복을 해 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뭘 외워야 될지, 이제 뭐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할지, 어디까지 암기해야 할지 이런 게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만 외워도 되는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구조화가 잘 되고 이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했을 때 살을 붙여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부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사실 이게 암기가 잘 안 됐어요. 한 번 보고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 시험 보기까지 또 암기를 다 안 됐거든요. 이게 좀 이제 나이도 많고 이게 한 10회독 정도 해도 암기가 사실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교수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육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벅찼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퀴즈반이나 복습반에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래서 이제 1월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수님이 중요하다는 것만 하기 시작했고,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저도 이게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해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의 기본서를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6월은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써야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도 사실 확보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논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논문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 대학원을 한 학기 더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임용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논문을 통과하고 졸업하는 게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3, 4, 5, 6은 거의 공부를 사실 하지 못하고 정말 퀴즈반이랑 복습반 그거 들어가는 거에만 중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정말 그것만 퀴즈반 앞두고 이렇게 딱 훑어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퀴즈반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교과서를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그 주에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진짜 최대한 집중해서 열심히 복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반기는 흘러갔고, 사실 상반기는 제가 뭔가를 계획을 짜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7월부터는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논문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례 과목인데 저희 전문 상담 과목이, 그 과목을 문제풀이 반 진도에 맞춰서 과목을 주차별로 정해주시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주차별로 정해주신 그 과목을 그 주에 공부하는 식으로, 저는 사실 철저하게 교수님 그 커리큘럼을 따라갔거든요. 제가 따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대로 그 주에는 그 주에 해당하는 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자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했고, 7월부터는 중요한 내용과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제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보면서 이제 암기를 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해와 암기를 시작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이제 모의고사 기간인데, 그때도 교수님이 이제 4주 동안 그 연례 과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짜주셨어요. 이렇게 표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목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나중에 회독할 때도 저는 저희 짝스터디 선생님과 그 교수님이 짜준 그 4주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4일 동안 1회독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7월 하반기부터는 핵심적인 내용이랑 추가 설명에서 본격적인 암기를 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우선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출 부분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리고 저와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원을 잘 만나는 것 또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제 기출 영역 같은 부분은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출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임용시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루시아 교수님도 기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내용을 확장하셔서 커리큘럼을 짜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의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대학원에서 이제 많이는 안 배웠지만 조금 배웠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으로 교수님들이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제가 이거는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다, 기본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공부를 할 때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적게 하고 많게 하고 또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터디를 거의 매일 했는데, 그 스터디 범위 부분을 이제 잘 정해서 스터디원과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서로 이제 독려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사실 그 많은 연례 과목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사실 저는 가족 상담이었거든요. 가족 상담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암기하는 부분도 힘들어서 제가 사실 가족 상담은 교수님의 기본서 외에 다른 강의의 기본서도 좀 찾아서 보고 또 이제 대학원 교재도 찾아서 사실 내용을 섞어봤는데, 제가 임용시험 보기 전날까지
가장 암기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 가족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수인 저한테는 사실 이 내용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강의의 내용이나 이제 대학원 강의의 내용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암기가 가장 잘 안 되고 구조화가 좀 덜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이 있는 기본서만 외워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사실 느꼈거든요. 이제 다른 거를 섞는 게 제가 구조화를 하거나 암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임용 시험을 볼 때 다른 강의의 내용 섞는 거는 솔직히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많고 아이도 키우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목욕 지도를 할 때 외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주에 외워야 할 것들을 이제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이제 싱크대나 화장실 벽이나 이제 화장실 거울 등에 다 붙여가면서 짜투리 시간에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밥 먹을 때도 이제 애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 내용 외워야 될 내용을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학습을 했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육아를 하시거나 이제 다른 일을 병행을 하실 때 사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임용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제 강의를 선택하는 거가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됐고 강의를 선택하는 그 고민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이제 좀 짜임새 있게 구조화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선택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의를 선택해서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그 강의를 충실히 따라가시고 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나 자신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사실 아이도 키우고 이번에 대학원 논문 병행이었고 이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지만 제가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고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저는 이제 카페 질문이라든지 또 이제 직강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제 주변의 여러 분들한테 의지도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이제 40대인 저도 합격했으니 이제 더 젊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 힘드시겠지만 또 슬럼프도 올 수 있고 또 요즘에 TO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네,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